안녕하세요, 이고잉입니다. 오늘은 SM6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인제 스피디움을 찾았습니다. 지겹게 오던 인제 스피디움이지만 이렇게 행사로 오니까 조금 더 색다른 기분이 들긴 개뿔 그냥 똑같습니다. 남들은 인제에 오면 맑은 공기에 힐링도 되고 커다란 배기 소리에 가슴도 뛴다는데 그냥 저는 매일같이 오는 이 장소가 식상하고 커다란 배기 소리에 고막만 아픕니다. 그래도 오늘 르노에서 즐거운 행사를 마련해줘서 즐겁게 한번 서킷을 즐겨보겠습니다. SM6로 재밌게 짐카나도 하고요, 아주 다이나믹하게 서킷 주행도 즐길 거예요. 재밌긴 뭐가 재밌습니까? 우리나라 대표 패밀리 세단 중에 하나인데 이런 차로 즐거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르노에서 저의 이런 불만을 알아주시고 배려해주신 결과 서킷이 아닌 공도에서 제대로 된 시승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서킷에 어울리지도 않는 차를 타고 서킷을 타라고 하면 그것만큼 곤욕스러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재밌지도 않은데 억지 웃음을 지을 수도 없고 말이죠. 멋있게 슈트 쫙 빼입고 멋진 구두까지 딱 신고서 자, 이제 즐겁게 축구를 해봅시다 라고 하면 그 누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슈트가 어울릴 법한 도로로 SM6를 가지고 나가봤습니다. 사람들이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고 주차를 하고 누구나가 운전을 하는 그곳 공도로 말이죠. 디자인이요? 네, 그렇습니다. 페이스 리프트가 된 모델로 알고 있는데 페이스가 리프트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충 보면 달라진 게 쉽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SM6의 오너들만 디테일한 차이점을 캐치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저같이 오너가 아닌 사람에게는 예전의 SM6나 지금의 SM6나 크게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LED 턴 시그널이 훨씬 더 세련된 방식으로 바뀌었고 특히나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인상 깊을 정도로 좋은 게 들어가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한 6, 7년 전쯤 아우디의 A8이라는 플래그십 세단에서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를 처음 선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프리미엄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에 들어가던 기술이 어느덧 중형 세단에 들어가는 시대가 온 것 같네요.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뭐냐면요, 앞서가는 차량이나 대항차를 향하는 상향등은 부분적으로 꺼지고 그 외의 곳들은 상향등을 켜서 멀리까지 시야 확보가 가능하게 만든 헤드라이트입니다. 좌측 15개, 우측 15개씩 해서 총 30개의 LED 라이트가 부분적으로 켜지고 꺼지고 하면서 필요한 곳만 라이트를 비추는 거죠. 번거롭게 상향등을 조작할 필요 없이 멀리까지 계속해서 시야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요소 말고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바뀐 게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뀐 점을 하나씩 짚어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파워트레인입니다. 이전 모델의 경우 제일 고성능 모델이 1.6 터보에 DCT가 물려서 190마력에 26.5kgm의 토크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바뀐 모델의 파워트레인은요, 1.8 터보 엔진에 7단 습식 DCT가 물려 있고요, 225마력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번 모델을 살펴보면 모델명이 조금 희한하죠. 저번 모델은 2.0 GD라든지 1.6 가솔린 터보라든지 배기량이 앞에 붙어 있어서 어떤 엔진이 들어가는지 단박에 알 수 있었는데 이번에 출시된 두 개의 모델은요, TCE260, TCE300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천천히 살펴보니까요, 토크 값이더라고요. TCE260은 1.3 터보 엔진인데 156마력에 26.5kgm 토크가 나오고요, TCE300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5마력에 30.6kgm의 토크가 나옵니다. 지난 모델보다 토크 값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마력이 높으면 고속주행을 이어갈 때 굉장히 유리한데요, 토크는 일상 주행에 있어서 가고 서고 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가속할 때마다 빠른 가속을 위해서 높은 토크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번 모델은 터보 모델의 특성을 잘 살려서 높은 토크를 뽑아낼 수 있게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제 서킷에서 탔을 때는 그다지 빠르다는 느낌을 받기는 어려웠는데 공도에서는 차고도 넘치는 성능이었어요. 그러면 가속했다가 풀브레이크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좀 빠르긴 했지만 네, ABS 느껴지셨어요? 아, 네네. 나는 안 느껴졌는데 뻥쳐. 엔진은 알핀에 들어가는 엔진과 같은 엔진을 쓴다고 하는데요, 이게 알핀이라는 녀석입니다. 알핀을 가만 보고 있으니까 지금 엔진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미드십에 252마력 7단 DCT 제로백 4.5초. 와, SM6하고 파워트레인은 같은데 완전 다른 차예요.
무게도 1080kg. 경량 스포츠카의 정석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르노는 이런 거 출시해서 조금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꼭 출시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야기가 잠깐 딴 데로 새긴 했지만 어쨌든 이 알핀이라는 녀석과 같은 엔진을 씁니다. 뭐 물론 튠업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같은 느낌이 들진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 SM6에서도 스포티하고 강력한 엔진을 쓰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 노력 중에 일환으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스포티한 엔진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중형 세단치고는 아마도 제일 스포티한 맛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렇게까지 스포티함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티어링 휠 뒤쪽이 뭔가 허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패드 시프트가 없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기어 레버를 보면 앞으로 밀었을 때 다운시프트, 몸쪽으로 당겼을 때 업시프트가 된다는 점입니다. 거꾸로 하지 않은 것만 해도 어디예요. 미션은요, 아마도 개발자들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DCT를 넣어놓긴 했는데 폭스바겐이나 BMW가 쓰는 듀얼 클러치의 직기어감이 나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토크 컨버터 미션에 가까운 느낌으로 부드럽게 변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단에 조금 더 어울리는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더 직결감을 살리고 스포티한 맛을 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도 토크 컨버터에 비하면 빠르고 정확한 변속이 아주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승차감 논란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예전 모델에서는 말이죠. 일단 처음 탔을 때의 느낌은요, 딱 중형 세단의 승차감이었습니다. 너무 단단해서 불편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적당히 긴 스트로크와 너무 단단하지 않은 스프링과 댐퍼 값이 노면의 충격을 충분히 흡수해줬고요. 이번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에서는 하이드로 부시라고 해서 부싱이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일반적인 부싱은 고무로 되어 있거든요. 정말 재밌게도 단순한 고무처럼 보이는 이 부싱이 사실은 엔지니어들의 아이디어 승부처라고 봐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부싱을 얼마나 단단하게 할 것인지, 각 암마다 들어가는 부싱의 종류를 다르게 해서 서스펜션의 지오메트리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저렇게 만들기도 하면서 차량의 움직임을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이 부싱 하나만으로도 가능하거든요. 토션빔이라는 단어 때문에 곤욕을 치른 SM6가 리어 서스펜션에 하이드로 부시를 적용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고무만으로 이루어진 부싱이 아닌 오일, 즉 유체가 함께 들어가 있어서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을 고무의 탄성과 유압으로 흡수해서 승차감 개선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일반적인 부싱 충격에 대한 그래프 결과값이 이와 같고요. 하이드로 부싱은 위로 치솟는 피크치를 잡아내는 그래프 값을 보여줍니다. 결과값이야 그렇다 치고 실주행에서의 느낌은요, 확실히 부드러우면서도 탄탄한 승차감을 잘 확보한 느낌이에요. 서스펜션에서 부드럽게 충격을 잡아내고 부싱은 단단한 느낌으로 너무 무르지 않게 만들어주는 느낌입니다. 핸들링과 승차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노력이 엿보였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요, 세단치고는 확실히 단단한 승차감이지만 조금 스포티한 차량들에 비하면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하. 옥에 티 같은 녀석이 있었어요. 바로 SM6의 키인데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카드키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디자인이 이쁜 키도 아니고, 제가 요즘 테슬라를 타고 다니는데요, 키가 진짜 그냥 카드키거든요. 그냥 카드예요. SM6는 여기에서 아주 심각한 디자인 에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센터페시아의 터치스크린은 여기서 조금 더 진화를 해야 했다고 봐야 되나, 퇴보를 해야 했다고 봐야 되나, 하여튼 물리 버튼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확실히 물리 버튼이 있는 편이 직관적이고 쓰기 편하다고 볼 수 있긴 한데요, 터치 스크린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마냥 불편한 건 아니거든요.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테슬라에서 느꼈어요. 저는 그렇게나 버튼이 많던 BMW를 줄고 타오다가 이번에 테슬라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당연히 불편할 줄 알았던 터치스크린의 기능들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편했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기능의 배치와 접근성의 문제였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물리 버튼 하나 없는 스마트폰을 쓴다고 엄청난 불편함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물리 버튼 하나 없이도 스크린만 존재한다고 해도 잘만 만든다면 얼마든지 편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한번 커다란 스크린으로 밀고 갔으면 조금 더 발전시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주 작은 아쉬움도 살짝 남습니다. 꽤나 향상된 상품성으로 돌아온 SM6, 소나타가 지겹다면 이 SM6가 아주 좋은 대안이 되어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고잉이었습니다.